아이고, 앉으니까 이상한데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지금부터 2025년 신년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 간담회 진행을 맡은 공보전사 사무관 김은옥입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 순서는 교육감님이 2025년 신년 간담회 모든 말씀을 하시겠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경수 교육감님께서 2025년 신년 기자 간담회 모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푸른 용의 기운을 띠고 시작했던 갑진년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해는 늘 아쉽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또다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곤 합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제주교육을 위하여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애를 썼습니다. 지난해 도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발전 특구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사업을 통하여 제주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정주 생태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국어 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를 영어로 협력학습을 할 수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글로벌 영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고등학교가 교육부의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학 고등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항공우주 분야 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점 이수를 지원하는 고교 학점들을 위한 제주 온라인 학교가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드림 노트북을 지원하며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에게는 태블릿 PC를 학교에 배치하는 한편 학내망 구축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을 통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안전경찰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군 해난구조대 대원 및 해양경찰청과 함께하는 생존수영교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말 거점 통합 돌봄센터인 꿈남 주말 초등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읍면적 원거리 중고등학생에게 통학교 통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 앨범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 특수학급 14학급을 신증설하였으며 특수교육 실무원도 2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가칭 제주 동부 특수학교 설립과 제주 영주학교 및 서귀 본성학교 시설 개설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라 6개 학교에 다문화 정책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도 입국 및 외국인 학생들을 위하여 2개 학교에 한국어 학습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4.3 평화인권교육 내실과 제주어 보전교육 강화, 곶자왈 습지 등을 활용한 제주 환경교육,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교육정책 추진 등 공적을 인정받아 한국자치발전연구원으로부터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제주교육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들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 우리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비록 여건이 어렵지만 제주교육은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귀포와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교육감이 직접 교장 선생님과 교무부장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들에게 2025 제주 교육의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2025년 제주 교육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독서, 인문, 예술, 체육 활동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독서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오케스트라 운영 내실화를 위한 길라잡이를 제작하며 우사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으로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진로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성에 따른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진로학업 설계 지원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며 제주형 하늘타리 유치원 시범사업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 환경교육과 제주 이해교육을 내실화하여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학교를 구축하여 복합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제주어 교육 낱말 카드 및 제주어 동화책 활용 수업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4.3 국제화 사업, 세계 평화연합 기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인공지능 창의융합 교육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그림 노트북을 제공하고 초등학교 5, 6학년에게는 학교에 태블릿 PC를 비치하는 등 1학생 1스마트 기기 보급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제주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하여 융합교육을 강화하고 학내만 고도화 학교 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학교 체제 개편 및 학교 신설 추진을 통하여 변화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 대비하겠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합 초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를 신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수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특수학교의 3학급, 일반 학교의 24학급 등 27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며 특수교사도 20명을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의 정원도 지난해에 비해 11명 늘어난 65명으로 늘리겠습니다. 특성화고의 신설 전환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협약형 특성화고인 한림공고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선정된 대정여자고등학교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하여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병원형 위센터 새롭게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시범 교육지원처를 지정하여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하여 디지털 AI 기반 한글 지도 및 AI 학습 통역 도우미를 배치하고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체험 학습도 지원하겠습니다. 제주교육가족은 2025년 일사년 새해도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하여 모든 행동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일사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의 소리 한영진 기자라고 합니다. 예, 질문이 좀 많은데요. 순차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내려간 3등급을 받았습니다. 비록 한 등급이지만 15년 연속 1, 2등급을 유지해온 기록이 깨진 셈인데요. 이렇게 청렴도가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면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우선 대답하는 겁니까? 아, 예. 안타깝습니다. 저도 15년 연속 2등급 이상 이렇게 지속해왔고 특히 초창기에 1등급 받을 때는 저도 직접 이제 그 1등급에 공헌한 바가 경험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인이 뭘까 판단해 봤을 때 한마디로 저희들 노력의 부족이죠.
전 그렇게 봅니다. 노력의 부족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이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에서 이제 소통이 모자랐다든가 아니면 뭐 홍보가 모자랐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고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등급을 탈피하겠습니다. 2등급이나 1등급으로 올려놔서 다시 명예를 찾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십시오. 우리 제주수리 기자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여러 가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좀 텀을 두면서 예, 그러면 텀을 주면서 다른 기자 준비한 동안 하나 하겠습니다. 예. 정부 정책으로 교육청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예. 결국 그 여파로 교육청 자체 정책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면은 예. 사실상 교육 자체가 위협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정말입니다. 예. 이거 관련된 교육관님 생각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만분의 157이라는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제주 우리 교육 예산 그거에 대한 어떤 재고 또는 용역 아직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만 중간 보고를 보면 그래도 아직은 만분의 157이 적은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도 개선해 나갈까? 점점점 예산 압박은 심해질 텐데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3, 4년에 한 번씩 이게 이렇게 어떤 그 사인 곡선처럼 이렇게 오름과 내리막이 있다는 거예요. 세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과거의 경험에서 또 그런 분도 계시고 아무튼 교육감 입장에서 교육감 개인이 어떤 그 세수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지사와 달리 교육감은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이제 100%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떤 교육감이 운신의 예산에 대한 운신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면서 정말 막막한 입장입니다. 지난 한 2년 동안에 대충 따지면 2년 반 동안에 한 2천억 빠졌습니까?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빠졌는데 우리 제주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떤 뭐라 그럽니까? 압박입니다.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왜 다행이죠. 기금을 조금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 그래서 지금까지는 견뎠지만 앞으로는 이 기금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금은 아시겠지만 학교 신설 기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대체 입장이 못 돼서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할까 이런 고민을 지금부터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뾰족한 어떤 해답이라든지 정답을 찾아낸 바는 없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만작거리고 있는 카드도 한계가 있는 법이고 그래서 같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그 목표를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예. 하겠다는데 거기 보면은 학생과 학교와 지역 간의 그런 교통을 교육을 하겠다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 간의 그런 소통을 어떤 게? 이번에 저도 이제 뭐 제대로 보고받은 내용이 아니고 그 기사를 통해서 아직 그 완전히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교육 인프라를 포함해서 아이들의 교수학습, 신장 노력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등등을 고민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동지역과 면적 격차입니다. 이게 물론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에요.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 어떤 그 동지역 학생들이 좀 면적 지역으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포함해서 어떤 정책들이 없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글로벌 영양 학교를 추진하는데 동지역은 이제 아니하고 물론 원도시군 제외입니다. 동지역은 안 하고 읍면지역으로 한다든지 또 어떠한 이제 지원을 하더라도 읍면지역을 우선 한다든지 또 앞으로 선생님들에게 대한 어떤 또 다른 인센티브가 발견된다면 읍면지역을 우선 하든지 하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읍면지역에는 학생들이 동지역보다 어떤 소외되는 이 소외감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형평성을 좀 같이 가보는 어떤 노력 그런 것에 대한 이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면 네, 헤드라인즈 조홍창빈 기자입니다. 예.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표선고 예. 이전에는 그래도 표선이나 그 인근의 남원 지역에서 대부분 그래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아이비 올해 초 대입 성과가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제주시 동지역이나 다른 데서도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이게 뭐 좋은 면도 분명 있지만 어쨌든 지역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발벼락 맞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혹시 최근 그 지역 고입 현황과 대책이 있다면 그리고 아이비 학급이나 학교를 확대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비 학교는 학급 확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는 지금 표선고등학교와 같이 학교 전체를 전제로 한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학급으로 한도 학급으로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표선고등학교에 이번에 학생들이 좀 간 모양인데 아주 오랜만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선 제외에서 당연히 표선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려던 학생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산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고산에서 나오는 중학교 아이들은 거기만 가라고 그 전공만 하라는 뜻이냐? 중문 아이들은 의료 쪽으로만 가라는 것이냐? 한림은 공부만 가야 될 것이냐? 근데 다행히 한림은 일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가령 앞으로 성산고등학교로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데 저는 해양수산대로 가더라도 일반 학급 한 학급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양수산학교 전환해버리면 그 성산 근방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제주시로 온라인은 되고 지역에서 일반 학급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모양이 좀 이상해도 그렇게 이제 좀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표선에 이번 그런 이 올라가는 그 원인 중에는 제주대학의 도움도 좀 컸다고 봅니다. 16학년부터 제주대학에서 수능 최저 점수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의대를 포함한 그래도 인기 있는 학과들의 수능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정시보다 수시를 확대 이제 하고 지역 학생들을 좀 우대하겠다는 그런 그 총장님의 그 의지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제주대학을 졸업한 과거 한 5년 통계를 내서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과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의 졸업 후에 어떤 그 추적 조사까지 벌써 끝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표가 이번에 아마 표선의 아이들이 가게 된 거기다가 아이비 프로그램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그런 이제 약간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으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구태 또 다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표선중학교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 덕분에 심지어는
성산포 아이들이 성산중학교를 안 가고 표선에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표선중학교가 비대해졌다는 것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학급을 늘려야 될 판입니다. 그럼 거기는 학생들이 표선고등학교에 못 가면 당연히 떨어지면 이거 이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다. 앞으로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학급 증서는 만작거리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해봐야 한 학급 정도 증설이 될 텐데 그걸로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고등학교에 인기가 좋아서 떨어진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대안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입시 상황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디에선가는. 그런데 하필 이게 또 표선에서 대해서 또 다른 역경이 일어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표선중학교 학수를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얘기다. 예상됐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제 입장에서는 면접 학교 의대 차원에서 볼 때 나쁜 일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HTV 이종입니다. 그 아이디 관련해서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그때 그 제주대학교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4대 후보를 아이비 학교로 지금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그 제가 듣기로는 일부 학부모는 내년부터 당장 그 변화가 있어서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데 아이비 때문에 근거리에 있는 4대 후보가 아닌 다른 학교로 그 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질문은 다음 달부터 이제 대중교통 초등학교 무료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예산 심 과정에서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논의됐고 제주도와 교육청 간의 협의가 상당히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막판 걸림돌 그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예, 그 총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4대 부중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비 프로그램 운영이. 그런데 부고는 지금 인원 중입니다. 의견 수렴 중입니다. 학부모라든지 선생님들. 그래서 만약 그게 수렴이 되면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만 한 학급 또는 두 학급 정도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이제 그 동의를 하고 얘기로는 그렇게 한 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설 초등학교도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비 문제는 우리 국장님 중에 누구 한번 설명하십시오. 예, 안전국장님 말씀. 중학교, 고등학교 통학비 무료는 도청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무료 교통비도 도청해서 좀 정리할 것들이 좀 남아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한번 도청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계속 만나면서 협의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보도됐고 네. 지금 일정 문제나 지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건지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고등학교로 시스템을 붙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한라일보 강다혜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여쭙고 싶은데요. 올해 추진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사업하고 또 속도를 내지 못해서 아쉬웠던 사업이 있다고 한 가지씩 꼽아주시고 또 내년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올해 그 제주도 국감에서 그 오영훈 지사께서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 발언에 대한 교육감님을 생각하고 그
그리고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러닝메이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여러분에 2번 얘기했습니다. 방송 대담에서. 근데 기자회견에서는 오늘 처음입니다. 질문 받기를. 우리가 그동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노력들을 참 많이 기울였습니다. 교육위원 제도, 그러다가 이제 금년 내년이니까 해서 일문되지요. 그리고 교육감 선거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쭉 왔는데, 러닝메이트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그나마 지금까지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의미는 교육감 직선제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좀 생각이 좀 이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나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까지는 저는 뭐 학자가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선배들이나 또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나 교민들이 그래도 교육자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교육감 직선제는 그대로 존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발전 학교라든지 글로벌 영역 학교라든지 협약형 특성화라든지 소위법 국제화라든지 많은 일들을 했죠. 학교의 자치경찰을 배치한다는 문제라든지 특수교육에 대한 문제 또는 돌봄에 대한 문제, 디지털 AI에 대한 고민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지만 그래도 좀 모자란 부분, 참 금년에 이렇게 좀 갔었으면 하는 부분 안타까운 게 있다면, 지난번 교육체제 개편 발표할 때 예술과 체육부를 함께 발표하지 못한 안타까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체육부는 그래도 포기는 하지 않고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술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거는 지난 1년 동안 도내에서 어떤 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해서 다친 아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어떤 가슴 아팠던 선생님들,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부분, 구석구석을 끝까지 다 돌봐드리지 못한 부분들을 지난 며칠 집에서 어떻게 보면 허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석구석까지 좀 살필 수 있을까. 내년에는 철저하게 해서 잘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던 바가 있습니다. 대답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KBS 강인희 기자입니다. 교육을 보니까 어쨌든 학생들을 위한 계획인데 이걸 추진하려면 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방금도 말씀하셨고, 근데 지난해 되돌아보면 교권침해, 악성 민원, 정말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 들은 앞으로 좀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이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나름 생각하고 계시고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환영합니다. 지금도 이제 군대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뭐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에 있던 거를 교육청으로 옮겨놨고, 또 우리 교육청에다가 많은 준비를 해서 즉각 지원하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 대표적인 걸로 제가 지금 한 4건 정도를 보고받고 효과를 봤다고 보는 부분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같은 부분은
교육활동이면은 수사도 못하는 과거와 달리. 그래서 그걸 수사를 하게 되면 교육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왔었습니다. 사실 한 3건 제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아동학대가 아니다. 이건 교육활동이다라고 판정이 돼서 이제 끝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희초 사건 이후로 이제 생겨난 새로운 룰인데, 새로운 법인데, 근데 일선 선생님들은 이걸 못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선생님들은 자기 일이 아니까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는 걸로 보지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싶은데 교육감의 의사를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해당과 과장님이라든지 이 담당자를 학교로 보내서 사실을 보고 이거는 교육활동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서 교육활동이면 제가 이건 교육활동입니다 수사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한 단계 이제 거슬렸다는 거. 학교에서도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이 달라진 부분 홍보를 앞으로 좀 적극 제가 더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이 홍보가 잘못돼서 과거처럼 부모님들이 접근해서 자꾸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전화를 몇 번 받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교권부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학부모들에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추가로 좀 예. 이번에 그 수시로 예.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부가 많고 지역 학교별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쪽 그런 현상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비 학교 표선고는 어떻게 수시로 많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시 표성고 수시 입시 결과는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아직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가 발표가 됐는데 수시 발표가 됐는데 제가 보고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중앙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냥 철저하게 4명인가 이상 붙은 학교는 전부 그냥 학교 이름이 쫙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제주도에 학교 한 4개인가 5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대 학교에도 올라가 있고 해서 그거 보고 알았지 다른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거 보면서 그 신문이 작년에도 제가 봤거든요. 이때쯤. 그때는 작년에는 한 학교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학교 이름이 이번에는 4개인가 5개 올라가서 저로서는 그나마 정말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내부에서 통계를 잡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보고받은 바도 없고 아직은. 아마 정시가 끝나야 보고가 될 겁니다. 아니 그 학부모들이 예. 지역에서도 이 서울대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앞으로 학교를 고등학교 아마 그거는 그 전국적인 현상인데 과거보다는 더 서울대 중심으로만 볼 때 그 뭐라 그럽니까 학교 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지방으로 이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떤 전략적으로 그런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게 이제 해당되는 얘기 중에서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들려오는 바로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읍면 지역 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합격성을 내고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예. 앞서 나왔던 아이비 학교와 예.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예.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 예상됐던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 이제 표선고가 생기면서 예, 논리는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으로 지금 제주시 원도심에도 초등학교에 아이비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럼 같은 연장상에서 여기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비 고등학교에 대한 확대가 좀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야지 않나 싶은데 아이비 고등학교 전체든 일부든 확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있나요? 좀 방침을 듣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고등학교도 학교에서 아까 사대부고처럼 학부모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한 반 또는 2반
고육지 모 지역처럼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는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학교에다가 야 아이비 그 학교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선생님들이 호불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대비의 예를 보니까 엄청 선생님들이 힘듭니다. 이게 왜?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아이비 프로그램은 병행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선생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도 제가 조금 이렇게 어깨너머로 봐서 아는데 그런 몇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때문에 이제 문제도 생기고 그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내 지역의 어떤 학교에 한두 학교 YB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때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권장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 그좀 해라 이런 말을 못 드리겠다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어떤 대안 때문에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이라든지 선생님들의 능력이라든지 선생님 연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선생님의 동의가 철저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제 마음대로 선생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교육감님 공통 질문에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예. 직접 듣고 싶어서요. 이제 정무부 교육감 예. 조례가 이제 제도가 정비가 됐는데 앞으로 일정하고 혹시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5번도 더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무부 교육감 얘기할 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이나 또는 다문화교육 등등에 대해서 정말 어떤 교회가 계신 분이 있으면 모시고 싶다. 잘 되었을 경우에 전차가 잘 되었을 경우에 한 얘기는 오늘 처음 드리는 게 아니라 수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이제 정부부 교육감을 임명해서 의회에 청문회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협의해서 청문회를 부탁합니다 해가지고 요구합니까 아니면 협조라 그럽니까? 협조를 구해서 이제 거기서 하면 되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보 통합이 그냥 앞이 캄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보 통합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기자분들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문제도 지금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정보감을 임명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이제 부담이 생긴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제주도 교육청 교육행정 잘 되고 있는데 꼭 이런 시국에 이런 복잡한 시국에 꼭 임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건 좀 속도를 좀 늦추거나 좀 더 좀 뭐라 그럽니까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우리 교육청 업무가 어느 정도 사실은 한동안 요구통합 같은 경우는 그물살을 싼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192개 학교에 플러스 404개 학교가 더 생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부감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폈었는데 지금 이게 난감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지금 내년이면 여기가 이제 후반기로 들어갔잖아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계시는데 내년에 잘 하셔서 한 차례 더 사실 새로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운동행위를 거두는 새로 생각하고 계신지 좀 나중에 대답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양면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1년 반이나 남아있는데 또 뭐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게 좀 건방져보기도 하고 또 제가 이 취임해서 1년 반 동안 제주도 교육청이 소통의 불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 사인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듣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한 내년 이때쯤 가서 말씀드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뭐 글쎄 도민들이 좋아해 줄는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고민하는 건 제가 아니겠죠. 네, 고민하는 건 제가 아닐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신년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